숨막히는 비경을 자랑하는 환상의 섬 제주도. 한반도 전역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제주도만의 독특한 아름다움은 대체 어디서 기인한 것일까? 그 해답을 찾아 제주도의 화산 지형과 지질 속에 숨겨진 신비한 비밀 속으로 들어가 본다. 제주도 한복판에는 높이 1950m의 한라산이 우뚝 솟아있다. 사람들에겐 제주도가 한라산이고 한라산이 곧 제주도다. 말 그대로 제주도의 상징인 한라산은 화산이다. 아주 오래전 이 섬을 뒤흔들었던 화산 활동은 한라산뿐만 아니라 주변의 수많은 기생 화산도 형성해 놓았다. 제주도는 오름의 왕국이라 불리울 만하다. 오름이란 자그마한 기생 화산을 일컫는 제주 말이다. 한라산 자락에서 제각기 독특하고 희귀한 자연 경관을 뽐내는 오름. 368개에 이르는 오름은 몇몇 개를 제외하고 아직 대부분 숨겨진 보배로 남아있다. 오름의 형성은 지표에서 강한 폭발과 함께 용암이 분출하면서 시작된다. 하늘 높이 치솟은 용암 줄기에서 떨어져 나간 알갱이들, 그 화산 쇠설물들이 화구 주변에 쌓여가다가 용암 분출이 멈추면 둔덕 모양의 화산체, 오름이 생기게 된다. 가운데 분화구가 있는 다랑시 오름, 제주 오름의 기본형으로 꼽힌다. 하지만 보는 각도에 따라 모습이 달라서 신비로움이 더해지는 것이 오름의 특징이다. 오름의 절개지를 들여다보면 화산 활동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잘 발달된 층리에서 토양화 현상도 눈에 띈다. 오름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은 젓갈색이나 흑색의 화산 쇠설물, 즉 스코리아다. 제주에서는 이를 송이라 한다. 분출하던 용암이 작은 크기로 떨어져 나온 것이 바로 기공이 많은 송이다. 작디 작은 송이의 동산이라 할 수 있는 오름의 사면은 불안정하다. 지질의 특성상 침식되거나 붕괴하기 쉽다. 오름에서 발견할 수 있는 화산 쇠설물이 비단 송이만은 아니다. 송이보다 큰 덩어리인 화산탄. 용암 덩어리가 공중에서 돌다가 땅에 떨어진 것이다. 화산탄은 제각각의 모양과 구조를 가진 것이 특징이다. 그렇다면 이런 화산 쇠설물들이 갖는 의미는 뭘까? 이렇게 화구 주위에 쌓인 그 분석들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내부를 들여다보게 되면 서로 완전히
교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긁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그냥 다 이렇게 부서지게 됩니다. 이렇게. 얼핏 보기에 완전 딱딱하게 딱딱하게 보이지만은 전부 이 입자 이렇게 흘러내린 입자가 이렇게 쌓이면 똑같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속에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항상 이게 내부에 촉촉하게 젖어 있습니다. 이렇게 물기로. 그래서 그 오름에 많은 양의 비가 오더라도 이러한 공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분석 사이로 모든 물들을 지하로 이렇게 내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름은 제주도에서 그 숨굴의 기능, 제주도의 어떤 지하수를 함양해주는 좋은 어떤 그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오름의 단면에서 이렇게 쉽게 들여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수수께끼가 하나씩 풀려감에 따라 오름의 가치도 재평가되고 있다. 오름의 목가적 풍경은 사람들의 마음을 푸근하게 하기에 충분하다. 그저 바라보기만 하던 오름을 직접 걸어오르려는 관광객들이 생겨난 것은 근래의 일이다. 오름의 정상에서 만나게 되는 분화구는 움푹 파인 황량한 들판의 모습. 하지만 돌아보면 자주꽃을 단 꽃향유를 비롯해 귀한 야생화들이 여기저기 피어있다. 이들은 오름이란 특수한 환경의 선물인 셈이다. 우선 그 야생화의 천국이라는 거, 또 하나는 그 독특한 형태들 같은 거, 육지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선의 아름다움, 이런 걸 생각하게 되죠. 분화구의 심부러움 같은 것까지. 오름이 언제나 우리 곁에 있었잖아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바로 오름자락에서 태어났고, 우리가 나중에 묻힐 곳도 오름자락이에요. 그래서 늘상 함께 있기 때문에 오름은 어머니 품속 같고요. 제주도의 오름은 저마다 크기와 형태가 달라 제주만의 이색적인 자연미를 연출해낸다. 개중엔 한쪽이 무너진 형태의 오름도 있는데 이는 제주도의 또 다른 특수한 지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노꼬의 오름은 말발구 평으로 생긴 오름이다. 무너져 내린 오름의 사면 아래 대지를 뒤덮은 숲의 바다. 이곳이 제주에만 존재하는 용암지대인 곶자왈이다. 분화구에 차있던 용암이 충격으로 무너진 한쪽으로 흘러내린다. 점성이 큰 용암 덩어리가 서서히 식어가면서 표면은 굳지만 내부는 계속 흘러 용암의 흔적을 남긴다. 그렇게 넓은 대지를 뒤덮은 용암이 점차 굳게 되고 그런 용암지대 위로 식물들이 자라는 신비한 생명의 숲이 곶자왈이다. 한라산 중산간의 불모지로 여겨졌던 곶자왈. 그런 곶자왈이 독특한 생태계의 보고라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원시의 숲을 연상시키는 곶자왈의 명성은 곶자왈 용암의 특성이 가져다준 것이기도 하다. 그 화산 활동이 일어났을 때에
점성이 큰 그 암괴성 아용암이 흘러내려오면서 블럭 형태로 용암들이 전부 다 쪼개져서 쌓여 있는 그러한 지대를 곶자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암괴성 아용암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비가 오더라도 그 암괴성 아용암의 공극 사이로 빗물이 계속해서 스며들거든요. 그래서 스며들기 때문에 그 곶자왈 지역이 제주도의 생명수인 지하수의 함양원 지역이 되는 그러한 지대이고요. 빗물 자체가 그대로 지하로 스며들기 때문에 곶자왈 지역에는 하천이 발달이 되지 않는 그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점성이 커서 쿨렁거리며 흐르기 때문에 식은 표면이 거친 특성을 지니고 있는 곶자왈 용암. 그 내부에 갇혀있던 가스가 만든 소규모의 공간 또한 이곳 곶자왈의 상징이기도 하다. 제주도에서 궤라고 부르는 작은 빈 공간의 벽면은 용암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규모만 작을 뿐 곶자왈의 궤는 용암 동굴과 별반 차이가 없다. 곶자왈이 제주의 자원으로 갖는 가치는 독특한 생태계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 양치 식물 종의 80%가 서식하고 희귀 양추류와 미기록종이 곧잘 발견된다. 곶자왈도 어떤 한 생태계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암이 분출하면서 그 흘러간 자리에 따라 가지고 지금 식물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러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따라서 생물 다양성이 유지되고 거기에 맞게끔 적당한 식물과 동물들이 이제 생활하고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이 살기 전부터 이 땅의 주인으로 살아온 양치식물. 이들과 동고동락해온 곶자왈의 생명력은 제주만의 자랑거리다. 본시 제주도는 물이 귀한 곳이었다. 비가 와도 물이 금방 지하로 스며들기 때문이었는데 오늘날의 제주도는 더 이상 물이 귀한 곳이 아니다. 막대한 지하수가 있다는 걸 알고 개발에 들어간 제주도. 그게 지금 몇 미터까지 내려갔다 온 겁니까? 지금 216. 이젠 제주도 물을 전국에 내다 팔 정도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 비밀은 제주도를 떠받치고 있는 최저기층 암석인 서귀포층에서 찾을 수 있다. 지금 여기 나타나고 있는 그 시추 코어에서도 보시면은 서귀포층이 끝나고 나서 그 밑에 보면은 그 유층이라고 나옵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것이 유층인데 유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미고결층입니다. 미고결층이면서 아주 그 입자가 작은 세사, 그러니까 미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미사들로 되어 있고 거의 뿔과 같은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물이 침투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또 물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물을 그 생산하기는 힘드는 그런 그 지질 조건입니다. 강으로부터 이제 스며 들어간 지하수가 그 서귀포층의 어떤 미고결된 부분이라든지 또는 그 현무암의 그 아주 공극이 많은 부분 이런 곳에 그 물이 들어 있고 그 밑으로 내려가고 물이 더 중력에 의해서 내려가고 싶어도 그 밑에는 그 유층 그 물을 막아주는 층이 유층이 있기 때문에 더 내려가지 못하고 위에 그러니까 올라와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지하수를 함유하고 있는 서귀포층은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바닷속에 잠겨있던 대륙이 융기하여 육지가 되고 그 육지 위에서 소규모의 화산 활동이 여기저기서 일어난다.
육지의 중심부가 침강하고 바닷물이 좌우에서 유입된다. 바닥에 뻘층과 모래층이 교대로 퇴적하다가 퇴적층이 다시 융기하면서 바닷물은 빠져나간다. 바닷속 서귀포층을 지상에서 볼 수 있는 곳이다. 서귀포 폐류 화석지는 서귀포층이 쌓일 당시의 환경과 이곳에서 살던 바다 생물들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좋은 자료로서 학술적 가치가 높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이게 보통 이렇게 다 한 뼘 정도 크기로만 대부분 다. 더 큰 것도 있어요. 이곳에서 발견되는 조개 화석은 모두 100여 종. 생물이 살았던 흔적도 찾을 수 있는 이곳은 서귀포층이 얕은 바다에서 형성됐다는 정보도 간직하고 있다. 이 지층이 퇴적될 때는 수심이 현재 이것은 약 30 내지 50m의 수심을 갖는 바다 밑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지금 여기 보이는 것이라고 저희들이 화석을 가지고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화석 중에서 조개, 유공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여기 보시는 이 화석은 북녘가리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가르쳐주는데요. 하나는 시대가 약 200만 년 전서부터 150만 년 전이라는 시대를 가르쳐주고 해수는 한류 계통이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북녘가리비는 현재 제주도에 화산체가 있는 곳에 약 200만 년 전에는 육지는 없었으며 한류가 우세한 수심 약 50m의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는 정보를 제공한다. 그 이후 이 바다가 융기하여 육지가 되고 그 육지 위에 화산 폭발이 일어났다는 말이다. 서귀포층의 구성 성분도 2층이 지금의 제주도가 모양을 갖추기도 전에 형성됐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 서귀포층에는 구성하는 퇴적암이 역을 자갈들을 포함하는 사암과 또 모래가 들어있는 이암 또는 이암은 뻘이 쌓인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그 역 중에는 화산암 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가 358만 년 전에 는 육지였었는데 그 육지에 화산 활동이 있어가지고 현무암이라든가 저면암의 화산 활동이 있다가 그것이 끝나고 이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땅이 침강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닷물이 들어와가지고 358만 년 전에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이 퇴적층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서귀포층은 제주도가 언제 어떻게 생성되었는가를 추정케 해준다. 신비로운 제주 생성의 제1단계의 비밀을 풀어주는 가장 근원적인 곳인 것이다. 제주도에는 육지에선 볼 수 없는 검은 현무암이 널려 있다. 예로부터 유명한 제주 3다 중에 하나가 돌일 정도로 현무암은 제주 사람들의 생활 깊숙이 들어와 제주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제주도의 지하에 가장 넓게 분포되어 있어 제주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지형을 표선리 현무암군이라 부른다. 서귀포층 위를 덮고 있는 바로 그 부분이다. 제주 서부와 동부에 몰려있는 채석장에서 흔히 캐내는 돌이 표선리 현무암이다. 이곳의 단면도를 관찰하면 과거의 화산 활동을 추정할 수 있다.
특히 이곳은 용암 중에서도 점성이 낮아 물처럼 흐르는 파워에호의 용암의 흔적을 잘 드러내고 있다. 예, 지금 저 뒤쪽에 그 파워에호의 용암의 이제 단면을 이제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중간쯤 부분에 그 점토층도 있고 또 그 점토층으로 인해 가지고 식물들도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물들이 집중적으로 자라고 있는 부분을 경계로 해서 위와 아래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식물들이 자란 이유는 왜 자라는가 하면 밑에 부분에 있는 그 파워에호의 용암이 먼저 흘러오고 나서 한참 동안, 그러니까 한동안은 용암이 흘러오지 않는 시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흘러오지 않음으로 해서 이제 토양도 생기고 또 그 풀도 자라고 이렇게 그런 환경이 있다가 다시 다른 데서 또 화산 활동이 있어서 용암이 2차로 흘러온 거죠. 흘러와서 덮음으로 인해서 저렇게 뚜렷하게 구분이 되고요. 식물이 자라고 있는 점토층의 존재는 화산 폭발이 한 번에 그친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규모의 것들이 시간차를 두고 일어났음을 의미한다. 이는 파워에호의 용암의 특징이기도 하다. 표선이 현무암의 분포를 고려해 볼 때 제주도 동쪽이나 서쪽에 파워에호의 용암을 분출시킨 화산 활동이 많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표선이 현무암의 표면에서 잘 발견되는 새끼줄 구조는 어떻게 생성된 것일까? 화산의 분출 방식 중에 하나인 열화 분출이 일어나서 지각에 갈라진 틈을 따라 용암이 흘러내려 전역으로 퍼져나간다. 강물처럼 흘러가던 용암이 가장자리부터 점차 굳어가며 유속이 느려지고 새끼가 얽힌 줄무늬 모양이 나타난다. 새끼줄 구조 흔적은 이곳에 점성이 낮은 파워에호의 용암이 흘러내렸다는 증거다. 뜨거운 용암이 물처럼 흐르면서 땅 위에 남겨놓은 자국인 것이다. 투물러스는 파워에호의 용암이 만든 지형이다. 용암의 표면은 냉각되지만 하부는 액체이기 때문에 위아래 간의 흐름 속도가 달라지고 그로 인한 압력에 의해 용암의 표면이 빵껍질 형태로 부풀어 오른 화산 지형을 투물러스라고 한다. 파워에호의 용암이 만든 또 다른 진풍경이 프레셔 리지다. 뜨거운 용암 내의 가스가 부풀어 오르다가 압력이 커지면 터져서 균열이 생긴다. 이렇게 가운데가 갈라진 특이한 지형을 프레셔 리지라 부른다. 그 투밀로스와 같은 경우는 육상에서만 만들어지는 그런 그 용암, 육상에 흐른 용암이 만드는 그런 특이한 지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암이 바닷속에 들어간다든지 또는 바닷속에서 흘러나온 용암에서는 투밀로스라는 지형이 만들어지진 않죠. 그러니까 이 용암이 흘러와서 굳을 당시에는 이 부분들이 다 육상 환경, 그러니까 바닷물은 지금 현재의 해수면이 이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더 뒤쪽에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쪽은 아예 바다 환경이 아닌 그런 환경이 되겠습니다.
튜뮬러스가 형성될 당시 이곳은 바다가 아니었다는 말이다. 장구한 세월이 육지를 바다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제주의 현무암질 용암이 만들어 놓은 또 하나의 비경이 바로 용암 동굴이다. 석회 동굴과는 달리 용암 동굴의 내부는 만들어질 때의 모습 그대로 남아있다. 동굴 벽에는 홍수가 지나간 강바닥처럼 수평으로 줄무늬와 홈이 새겨져 있다. 뜨거운 용암이 흐르면서 남겨놓은 자국이다. 유동성이 큰 용암의 표면은 먼저 굳어지나 내부에서는 고온의 액체 용암이 계속 빠르게 흘러간다. 자연스럽게 용암으로 만들어진 터널이 생기고 터널 속의 용암이 모두 흘러가 버리면 남은 터널은 용암 동굴이 된다. 만장굴은 제주도에 있는 100여 개의 용암 동굴 중 가장 길이가 긴 동굴이다. 아기자기한 석회 동굴에 비해 용암 동굴은 남성적이고 장대한 느낌을 준다. 용암 동굴은 용암이 흐르는 방향대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용암 동굴은 당시의 화산 활동을 연구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용암 동굴의 내부는 용암이 흐르면서 만들어 놓은 다양한 형태로 꾸며져 있다. 용암 석주는 피라미드 형태를 띠고 있다. 용암 동굴이 일단 만들어진 후 그 위로 새로 흐르던 용암이 동굴 천장에 무너진 틈으로 떨어져 내리다 굳은 것이라 그렇다. 동굴 바닥에 용암이 떨어져 쌓인 용암 석순은 석회 동굴의 석순을 보는 것 같다. 이렇듯 제주도의 용암 동굴은 석회 동굴 못지않은 많은 진풍경을 보여준다. 제주의 중요한 관광 자원이자 지하수 생성에도 큰 몫을 하는 용암 동굴. 제주도는 수천 년의 화산 활동이 탄생시킨 신비의 땅이다. 거친 화산토의 땅 제주에서 너른 평야를 보는 일은 쉽지 않다. 땅이 고르지 않고 흙이 차지 않기 때문에 예로부터 벼농사는 거의 짓지 않았다. 주로 보리나 마늘, 양파 같은 것을 밭에다 갈아먹는 것이 고작이다. 이렇게 척박한 땅에서 농사를 짓는 제주 농부들은 자신들의 땅을 된 땅, 뜬 땅으로 나누어 부른다. 이것이 된 땅이라 이 맛이. 된 땅은 찰흙이 많이 들고 대물의 모래 성분하고 덜 뜬 거, 그것이 된 땅이라는데. 뜬 땅은
뜬 땅은 저 해안가에 뜬 밭이라고 그죠. 그럼 거기는 어떤? 거기는 모래가 뭐 진기가 없어. 이게 풀이 없어. 걷지면 살라 문지. 이거 푸석푸석. 푸석푸석한 거. 여기는 그러면 끈적끈적한 거. 끈적끈적. 그게 이렇게 농사 짓는데 뭐 차이가 있는 겁니까? 차이는 이리가 나 이런 거 이제 하작물은 이리가 낫지. 저기는 저 고구마 같은 거고 주술 같은 거는 잘 안 되고 마늘은 전혀 안 되고. 제주인들이 딛고 사는 땅을 지질학에서는 탐나층이라 일컫는다. 해안에서부터 한라산 정상부에 이르기까지 제주도 전역에 걸쳐 넓게 분포하는 지형이다. 제주도의 속살 탐나층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 현재 이 지층의 하부, 이 지층의 하부에서는 우리 고살리와 똑같은 형태의 흙들이 지금 퇴직되어 있습니다. 그 퇴직된 흙 위에 이런 화산 쇠설물들이 이제 덮여 있는 거지, 탐나층이 뭐 따로따로 분포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고산 지역에는 이런 화산 활동이 적었기 때문에 그 대륙성 기원의 물질들이 현재 지표에 노출되어 있는 거고, 동북부 지역에서는 그 물론 대륙성 기원의 물질들이 지금 탐나층이라는 것들이 지금 현재 지하에 있는데, 그 물질 위에 다시 화산 활동으로 인해서 그런 것을 이제 덮고 있다는 그런 이제 증거가 되겠습니다. 제주에서 농사가 가능한 것은 탐나층 덕분이다. 어디 그뿐이랴. 탐나층은 모든 제주인들 생활의 터전이 되는 보배로운 땅이다. 탐나층은 오름들이 화산 활동을 하고 있던 당시 홍수로 인해 대규모의 물이 유입되면서 생성되기 시작했다. 자갈과 흙이 뒤엉켜 있던 거센 물살이 대지를 덮어가다가 자갈과 흙이 침전하면서 퇴적층을 이룬다. 이 퇴적층이 탐나층이다. 작게는 수미터에서 수십 미터의 비교적 얇은 층에서부터 두껍게는 200m 이상의 층을 이루고 있는 탐나층의 지질 연대는 약 50만 년 전으로 추산된다. 제주 토양의 생성 원인으로 풍화설 대신 새로 등장한 것이 홍수설이다. 당시 제주도가 육지와 연결되어 있었는데 대홍수가 이곳으로 건너와서 탐나층을 만들어 놓았다는 학설이다. 홍수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이 지역 자갈의 연마도가 꼽힌다. 동그랗게 된 것은 여기가 아닙니다. 이 운동이 어디선가 동그랗게 이미 되어 있는 것들이 쓸려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이것은 우리가 하도 퇴적층이라고 그러는데 강물이 흘러오면서, 그래서 여간 강이 갖다 놓은 겁니다. 평범해 보이는 자갈 속에 제주 생성의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 제주 흙은 제주 향토 문화의 중요한 기반 중의 하나다. 안 들어갑니다. 옛 도공들이 고냉이 찰흙이라 불렀던 이 진흙이 제주 특유의 옹기, 유약을 바르지 않아도 천연의 윤기가 흐르는 옹기를 배출케 했다. 옛날 가마터들이요, 지금 이쪽 대정읍 일대에 한 거의 뭐 95% 이상이 지금 분포가 되어 있는 걸로 봐서, 그 지금 다른 쪽에는 이제 그 흙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쪽 그 항아리를 만드는 이러한 작업도 이제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거 제주 여인들의 삶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물허벅은
제주 온기를 대표하고도 남는다. 제주인들은 척박한 토양 속에서도 삶의 지혜를 더해 아름다운 문화를 꽃피웠다. 남제주군 토산리에 있는 탐나층에서 최근에 놀라운 돌을 찾아냈다. 탐나층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제주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하얀 자갈, 바로 맥석영이다. 이 맥석영의 산출의 의미는 뭘까? 이건 대단한 문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 맥석영으로서 제주도 형성사에서 획기적인 사건을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돌입니다. 하여튼 제주도는 현무암질이기 때문에요. 이 석영은 산성암, 소위 화강암에 가까운 그런 상태가 아니면 나오지 않거든요. 산성계통이니까 여하간 제주도는 현무암질이기 때문에 석영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현무암 지대에서는 나올 수 없는 맥석영의 존재. 그렇다면 이 맥석영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규암이 빚어낸 절경이 빛나는 곳. 전라남도 강진은 맥석영이 많이 분포하는 곳 중에서 제주도와 가까운 지역이다. 변성암에 속하는 규암층에서는 석영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쪽에는 좀 있습니까? 야, 자. 와. 이곳에서 찾은 맥석영과 제주 토산리 탐나층의 맥석영은 어떻게 다를까? 이게 석영, 맥석영. 우리 보통 석영 하는데 석영은 광물 이름이고 네. 이것은 이제 석영맥이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 제주도 토산리에 나오는 그 잔자갈 중에는 규암이 들어있는데요. 그 규암이 여기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현명 가라바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이것이 제주도까지 갔다고 하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어서 제주도에서 이 사이에 그 망망대해로 되어 있지만 바다이지만은 그 바다에 육지가 있었는데 그 육지가 이러한 지지로 되어 있는 장소에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나오는 규암의 잔자갈들 2 내지 3mm 아주 거의 한 5mm 정도 되는 것들의 근원지는 제주도가 아니고 이 해남에서부터 제주도에 이르는 넓은 바다 어느 곳에 있었던 육지에서 제주도로 강에 의해서 흘러갔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강릉에서 목포, 해남까지 띠 모양을 이루는 지역을 옥천대라 부른다. 그대로 이어보면 제주도와 연결된다. 탐나층에서 발견된 맥석영은 제주도가 육지와 연결되어 있었다는 연육설을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제주도의 맥석영은 과연 얼마나 분포할까? 제주의 여러 지역에서 채취한 흙을 분석하는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흙에 든 광물을 알아보기 위해 채취한 표본을 엑스레이 회절 분석기에 넣었다.
그래프선이 긴 피크 모양을 나타내면 그 흙 속에 석영이 들어있다는 뜻이다. 만일 석영이 많은 지역에서 나온다면 연육설의 타당성은 더 높아질 것이다. 실험 결과 분석을 의뢰한 60개 지역 표본 중 대부분 지역에서 석영 성분이 검출됐다. 제주도에서 이제 석영이 나올 수 있는 암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량의 석이 나온다는 것은 그 석영을 공급할 만한 그런 암층이 어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찾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이제 그 내륙에서는 성캠브리아 변성암이라든지 고생대 대적청 이런 속에서는 규암이라는 이런 암석이 있습니다. 여기는 다량의 석영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암석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암석에서 이제 공급된다면은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주도에서는 이제 그런 공급지가 없으니까 제주도 아마 그 퇴적청이 퇴적될 당시에는 그 주변에 어떤 그것을 다량의 석을 공급할 만한 그런 그 암청, 그 내륙이 존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제주도 지금 현재 제주도 말고 그 제주도하고 내륙을 연결하는 지점에 어떤 그 석영을 공급할 만한 그런 그 육지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석영의 등장은 연육설의 입장을 강화시키는 새로운 지질학적 발견이다. 제주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절경 중의 하나인 폭포. 제주 3대 폭포는 제주 남서쪽에 몰려있다. 왜일까? 절벽 위의 호텔도 북쪽에서는 볼 수 없다. 지반이 약한 현무암질 토양 위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건 암맥 덕분으로 설명할 수 있다. 서귀포층을 뚫고 들어와 있는 시트상 단독 암맥의 아주 대표적인 것입니다. 저기서 보면 왼편쪽 끝에는 수직으로 올라와가지고 뚫고 들어와가지고 다시 저각도로 시트 모양으로 들어왔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트상 단독 암맥이다 부르는 것인데요. 저게 두께가 한 5, 6m, 한 5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올라가 보니까요. 그리고 아주 견고합니다. 치밀하고. 그래서 저것을 과거에는 용암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용암이 아니고 관입한 암맥이 되죠. 외돌개 해안 근처에선 암맥을 가까이서 확인할 수 있다. 암맥은 튼튼한 기반을 가능케 해준다. 암맥이 만들어 놓은 또 다른 비경이 서귀포 주상절리다. 암맥이 관입한 후 서서히 식는 과정에서 손가락 모양으로 나뉘어졌다. 자연에서 가장 안정적인 육각형이다. 용두암 생성의 기원도 암맥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여기 있는 현무암들은 용암이 아니고요. 탐나층을 뚫고 들어와서 그 속에서 굳어진 암맥입니다. 근데 여기 암맥들은 그 특징이 굉장히 밀집해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암맥군, 물이 군자 써가지고 암맥군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암맥군을 이루는 암맥들의 특징은 우선 폭이 좁습니다. 한 50cm에서부터 두꺼워야 한 2, 3m, 한 3m 정도 제일 두꺼운 것 같고요. 그리고 뱀이 기어가듯이 굴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직으로 끓고 올라와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수평으로 바뀌는 것도 있지만은
수직인 것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리고 저 용도암은 이 암맥 중에서 비교적 굳은 부분이 침식에 견디고 남아있는 것이죠. 고온의 용암이 닿으면 암맥에 붙어있는 여감은 타게 된다. 이곳 해안에서 검게 보이는 것은 암맥이고 붉은 부분은 탐나층의 퇴적암인 여감이 달라붙어 굳은 것이다. 이곳 암맥군의 특징은 기공들이 많다는 것이다. 그에 비해 용도암은 기공이 없고 견고해서 침식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다. 북제주군에 위치한 세와리에는 사구층으로 알려진 지형이 있다. 마을에 들어서면 바로 눈에 띄는 모래땅. 전형적인 사구층의 모습이다. 그런데 이곳에 폐각이 존재한다. 바다에 사는 폐각들이 쌓인 것이다. 해안가에서 3km나 떨어진 내륙 지역에 왜 폐각들이 있는 모래밭이 있을까? 제주도 내의 또 다른 사구층으로 알려진 협재 해수욕장. 빛빛 바다가 환상적인 협재 해수욕장은 눈부신 하얀 모래사장을 가진 전형적인 사구지대로 보인다. 그러나 이곳에서 발견되는 폐각들은 협재 해수욕장이 사구지대가 아님을 보여주는 증거다. 폐각층은 한때 바닷속에 있는 모래층이 융기되어 올라옴을 알려준다. 사구로 표시되어 있는 지질도를 새로 그려야 하는 이유다. 여기까지는 전체가 다 사구라고 했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전체 사구라고 했는데 여기까지 제주도 지질도에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쪽을 사구 또는 사구층 이렇게 그려놓았었습니다. 여기 노란 부분인데요. 저희들 사구라고 지질도에 표시된 것은 여기하고 세와리 쪽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서 있는 데가 여기가 이 협재 해수욕장이고 이 섬이 뒤에 보이는 비양도입니다. 그런데 이 소위 모래들은 내륙으로 약 3km 정도 들어가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이러한 사구의 분포는 형성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이 연변은 사구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 사구가 아닌 것이 밝혀졌는데요. 여기에 연변은 사구가 되고 이 한가운데는 내만사, 즉 내만에 쌓인 모래층이죠. 그래서 이 세월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협재의 저게 폐각의 연령이 3,500년 전쯤 나왔으니까 3,500년 전에 지형도를 우리가 그린다면은 여기는 바닷물이 돋고 양가에는 백사장이 있는 모습이 그려져야 되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고 옛고자 고 해빈 내만사 또는 내만사층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제주의 아름다운 바다는 과거의 신비를 품고 있다. 제주도 생성의 수수께끼 중 가장 큰 수수께끼인 한라산. 한라산이 언제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직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 벌른내는 산을 갈라놓았다는 의미인
산을 벌러버린 내라는 제주도식 표현이다. 이는 한라산이 생긴 후 지각운동이 있었다는 암시다. 산벌른 내의 깊은 절벽은 100m에 달하는데 얕은 용암이 수십 차례에 걸쳐 차곡차곡 쌓인 모양은 시루떡을 연상시킨다. 해발 1700m의 붉은 오름. 이곳에서 발견되는 퇴적층은 뜻밖에도 하성 퇴적층. 강물의 활동에 의해 만들어지는 퇴적층이다. 화산 활동으로 생긴 오름에 어떻게 하성 퇴적층이 생길 수 있는 것일까? 아직 베일에 가려진 것이 많은 제주 생성사. 그 중에서도 한라산이 언제 생겼는가는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다. 이 땅에서 일어난 수많은 화산 활동이 오늘의 제주를 낳았다. 제주의 비경과 제주인의 삶과 문화는 화산 지형이란 자연 조건에서 탄생한 것이다. 화산 활동과 지질 연구는 제주의 생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독특한 풍광을 뽐내는 신비의 섬 제주도. 그저 바라만 보던 이 아름다운 제주를 제대로 알기 위한 탐험의 여로에 한 발 내디뎠다.